나이 든 사람은 뭐 기승전결해야 되는 MZ 세대들은 기에서 결로도 갔다가 기에서 전 갔다가 전으로도 오고 왔다 갔다 한고 병맛이 없고 우리는 꼭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 없이도 그 쇼핑하면 뭐 인지 선호가 아니라 그냥 일단 주문해 놓고 나서 다시 반품하고 저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팀장님, 박민정 차장님,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이은총 과장님 모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센세이셔널, 이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흔히 여쭙는 질문이기는 한데 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캠페인 시작 전에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처음 제안에는 광고대행사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뭔가 B급 감성으로 좀 해달라 해서 4개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이제 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전에 한류 담당하면서 역사문화 콘텐츠 담당하면서 창이랑 재즈 피아노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국악이라는 게 현대랑 접목시키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날치랑 앰비겨스는 그때 처음 봤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게 뭐지? 뜨악하면서도 야 그러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낯설면서 익숙한 어떤 광고의 법칙을 정확히 활용한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의상이 좀 특이하다, 춤도 약간 좀 B급 감성이다,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저는 해외에서는 좀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국내까지 이렇게 국내에 저희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칠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추석 바로 직전에 저희 박민주 차장님이 여름을 못 써가지고 휴가를 가신 동안에 막 언론 인터뷰가 공중파, 지상파 제가 하루에 5개 인터뷰도 그때 크랩도 그때 한 건데 인터뷰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좀 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사 내부나 외부에서도 조금 이거에 대한 의견은 처음에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관광 홍보 영상에 대해서. 예.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는 약간 반신반의하신 거네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짐작은 하셨지만 국내에서 이 정도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떴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점으로 치면 대략 언제 정도였습니까? 거기엔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5번 정도 디지털이나 지상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지상파에 거의 추석 전 한 열흘 전부터 추석 때까지 거의 도배를 하면서 뭔가 계속 바이럴이 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고요. 그게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걸 깔아주니까 또 이 디지털의 영향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해도 디지털만 가는 게 아니라 전통 매체 중요성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 직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떴다라고 하는 느낌을 소비자 또는 시청자인 저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따가 타겟 관련해서도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사실 저는 타겟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캠페인에 있어서. 저희 때는 타겟이 아니었을 텐데 저도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추석 즈음에서 제가 관광공사의 영상 그리고 이날치하고 또 앰비겨스 밴드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공연하는 영상 이런 영상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즈음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원고에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 모두에서 진짜 그야말로 모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연말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글로벌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조만간 저희 광고 PR 실황 연구에 게재돼서 많은 분이 읽으실 텐데요. 아까 이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차장님하고는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 캠페인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기획
그리고 탁월한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과학적인 매체 전략, 소위 말하는 삼박자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보내주신 거 읽고 나서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일단 이번 캠페인의 기획 의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건 무엇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광고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광고 아시다시피 타겟이 MZ세대다 보니까 뭔가 디지털 상에서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위트 있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 여행은 올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켜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한국을 가장 먼저 여행지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뭔가 영상을 통해서 힐링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Cheer Up the World, Meet You Later라는 그런 해시태그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획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지금 그 차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글로벌 MZ세대를 타겟으로 삼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많은 캠페인들이 MZ세대를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좀 두 가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MZ세대라고 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를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딱 끊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략 30대 초에서 40대 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고요. 반면에 Z세대는 95년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1020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020 세대는 아마 3040 세대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차이가 많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MZ세대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관련해서 이들을 관통하는 뭔가 공통의 니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그 기획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MZ세대가 공유하는 관광과 관련된 공통의 니즈, 이걸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MZ세대가 관광에 있어서도 가장 규모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세도 높아지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빅마우스다 보니까 그 디지털 상에서 뭔가 그 행동력이라던가 브랜드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MZ세대를 타겟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국 지역, 일본 지역, 아시아, 중동, 구미지 지역 합치면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타겟을 되게 줄이면 20, 30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젠더적 이슈 때문에 저희가 말은 안 드리고 MZ세대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제가 내용은 보내드렸는데 네. 저희가 원시시대나 그 예를 들면 그 선사시대 때는 저희가 약간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최근 특히 한 100년 이내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어떤 젠더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많이 들어요. 게임, 술, 여러 가지. 그래서 각종 이 세대가 안 맞으니까 좀 안 좋은 거에 많이 연류가 돼요. 70, 80% 실제 문화인류학적으로도 70, 80% 이상은 다
좀 안 좋은 독방이나 어딘가에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런 거에 반해서 디자인, 미술, 음악, 요리 이런 거에 섬세한 어떤 센서티브한 센스가 필요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시면 대부분 여성들이 먼저 가서 찍고 해요. 남성들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성들을 어떻게 좀 호감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아니면 앞질러서 미리 캐치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이 시대의 소프트 파워가 좀 더 그게 뭐 어디가 우월하다를 떠나서 모든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남성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사진을 찍거나 셀피를 찍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브로드하게 정의하면 MZ 세대가 타겟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2030 여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관광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 뭐 소비 곳곳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 의사 결정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뭐 현격하게 많이 높아졌죠. 남성들은 거의 이제 추종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30 여성들이 이런 관광에 대한 의사결정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30 여성들이 갖고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워 또 소프트한 감성 또 이제 디지털 바이럴 캠페인에 뭔가 좀 적합한 이러한 활동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자산 또 이번에 진행하는 그 캠페인의 방식 같은 게 2030 여성들의 그러한 특성과 상당히 잘 매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럼 이런 그 2030 여성들의 그 소프트 파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그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뭐 유럽도 그렇고 또 아시아도 그렇고 또 미주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글로벌리 공유되어지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를 들면 한류 팬 보시면 BTS 아미나 엑소 팬들 보면 이상하게 다 여성분들이 많아요. 물론 남성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류 담당도 했었는데 한류 콘서트 같은 거나 행사하면 남성 아이들을 주로 써요. 저희가 우수한 여성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팬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실제로 글로벌로 동남아, 특히 동남아 한류가 많고 유럽 구미주도 다 이상하게 남성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안타깝고 저도 아들이 있는데 되게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남성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게임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현실입니다. 되게 문화 향유도 그렇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관광지 가도 그렇고 이상하게 좀 선도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여성 파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 여성들의 그런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지금 글로벌리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자산이 그런 여성들의 소프트한 감성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또 이런 섬세한 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앞으로 저희 관광 산업이 훨씬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날치 밴드 그리고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미 글로벌 스타들이 되셨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은 사실 이렇게 너무 잘 썼다, 캐스팅 진짜 정말 대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판소리하고 그 춤의 조합이 엄청 그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외국 분들한테도 신선하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뭐 내부에서는 사실 좀 걱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뭐 옷이 의상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 의상은 항상 원래 그런 그 스타일이신가요? 예,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의상을 저희가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 의상이 좀, 점잖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온스테이지에서 이날치하고 앰비기어스 공연을 보고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해외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 저희 시사회 때도 그게 저희가 정통 사실 뭐 충분히 그럴 질문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 정부 광고다 보니까 점잖은 영상만 찍다 보니까 그 기존 스테레오타입 프레임이 있거든요. 한류 아이돌의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한 판소리도 특이한 데다가 춤이 더 특이하고 의상도 약간 뭐 등에 든 것도 되게 외색스럽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저희 정통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경험 있던 선배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게 뭐야?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B급 감성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마음에 들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거꾸로 그분들의 마음에 들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 타겟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MZ세대 먹힌 거 아닌가. 제가 3년 전이나 2년 전에 했으면 저희 내부도 통과 못하고 문화부도 통과 못했어요. 지금 사장님이 워낙 B급 감성을 좋아하시고 그다음 문화부도 또 워낙 그런 걸 좋아해서 가능한 거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은총 과장님 계시지만 재단에 계시면 이게 3년 전에 2년 전에 절대로 그냥 통과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기획하는 차장이 팀장이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공기업 광고가 뭐 어쨌든 그렇죠.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한 번도 안 꺾이고 흘러갔거든요. 예. 그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좀 이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또는 뭐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그 스타일의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그 볼 수도 있겠네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인터뷰할 때는 저는 B급 감성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이 B급 감성은 되게 위험해요. 저희 지금도 저기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의상이 아직 들어왔다, 뭐 광고비 얼마 들었느냐부터 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정부 광고스럽지 못하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저희는 타겟이 20, 30대인데 나머지 분들 그다음에 아무리 MZ세대라고 해도 아닌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하루에도 한두 통, 일주일에 한두 건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뭐 감수해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냥 선을 타는 거지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재직하고 있고 이 영상이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그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차피 당연한 건데 그래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되게 조심하고요. 사실 뭐 관광공사 포함해서 정부 광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부 광고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 또 과감하게 또 때로는 그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주셔서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결단력과 자신감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캠페인의 컨셉이 Feel the Rhythm of Korea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Feel the Rhythm of Korea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범 내려온다. 곧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Feel the Rhythm of Korea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택하신 표현물 그게 범 내려온다라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일종의 상징성 있는 표현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획 과정에서는 캠페인 메시지가 Come Dance with Korea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춤하고 음악을 통해서 한국의 차별화된 요소가 경쟁국하고 비교했을 때 뭘까 고민을 하다가 Come Dance with Korea요? 네, Come Dance with Korea. 그래서 한국의 흥을 표현하면서 한국으로 방환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에 기획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그런 한국의 리듬을 느껴봐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정하게고요. 이날치의 음악이 한국의 리듬을 느끼기 위한 그런 이 리듬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한 게 좀 전통적이면서도 힙한 느낌으로 뭐 클럽에서 춤추는 그런 음악 같은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리듬을 표현하기에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치의 음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 내려온다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날치의 대표 음악이 서울 영상에 쓰였는데 그 6개 영상 중에 서울 영상에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6개 영상 댓글이 3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 댓글이 13,000개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방탄이나 엑소가 나와도 댓글 나오면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로 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공사 역사상도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어떤 특이하신 분이 이 광고 영상에 와서 광고 보고 댓글 달고 공유하고 그러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미니 현상까지 발생해서 그렇지 이거는 13,000개는 저희 아마 영상 20년간 합쳐도 댓글이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예요. 이기려고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네. 일단 120살까지 살면 또 몰라도. 제가 오늘 네. 팀장님 처음 뵀는데요. 그 팀장님이 워낙 네. 에너지 넘치시고 또 이렇게 막 즐거우셔가지고 네. 앞으로 관광보사 네. 캠페인이 계속 이렇게 즐겁고 힘찬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박민정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컨셉을 Come Dance with Korea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컨셉을 약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절묘하게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와서 춤을 추려면 일단 처음에 리듬을 좀 느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웜업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춤을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반대했고 광고 대행사도 반대했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박 차장님한테 마지막에 졌어요. 저랑 광고 대행사는 한 9시월이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고 9시월에 바랬어요. 저희는 끝나서 올 줄 알고. 근데 박 차장님이 끊임없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서 제가 박 차장님이 가장 이 캠페인에서 그 성공의 주역의 하나가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그거를 끝까지 기억하시네 윤주 과장님. 네.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박사님한테도 저희 쪽에서도 의견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문제는 뭐였었냐면 컴이 가장 문제였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올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1년의 기간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라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회복이 되더라도 올해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컴댄스 위드 코리아보다는 오히려 다른 카피, 그냥 진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카피로 헤드 카피로 바꾸는 게 더 낫다라고는 우선 계속 저도 박사님한테도 그냥 계속 얘기를 드렸더니 어느 순간 또 이제 그걸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바뀌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은총 과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은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힘을 받아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Feel the Rhythm of Korea라고 하는 컨셉 워딩은 박 차장님의 평생의 크레딧으로 하셔도 될 정도의 진짜 그런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퍼뜩하고 떠오르셨어요? 아니면 뭔가 치밀한 이게 Come Dance with 이거는 안 되니까 그 전 단계는 뭘까? Feel로 가야 되겠다. Feel로 하려면 댄스하고 전 단계는 뭘까? 리듬이 되겠네.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저희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를 제안했고 그 중에서 한 4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내부에 외국인 자문역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문역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의견 받아서 최종 결정한 게 Feel the Rhythm of Korea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Come Dance with Korea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올해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연말이나 돼야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래서 필더 리듬 오브 그냥 시즌2로 예, 와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예, 그래서 필더 리듬 오브 시즌2로 일단 나오려고 합니다. 사실 컴 댄스 위드 코리아도 뭐 그냥 그 없애버리기에는 뭐 아까운 괜찮은 그런 컨셉일 네. 것 같아요. 물론 네.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네.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쭉 이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주신 원고 보고 제가 진짜 거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주셨고 또 너무 그 치밀한 전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원고에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만드신 영상이 아까 이제 팀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B급 영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원고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B급 영상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A급 영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B 프리미엄급 영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사장님도 그 B급 영상을 말을 싫어하세요. 어느 때부턴가. 왜냐면 왜 B급이냐. B급 감성이 되는데 B급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어떤 원고에서 B급이라고 써가지고 B급이 아니다. 문화의 B급, A급이 어디 있냐. 예를 들면 재즈도 흑인의 뒷골목적이고 힙합도 마찬가지고 탱고도 원래는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 가서 뒷골목에서 어렵게 지내가서 신세 한탄하면서 B급 문화였는데 파리 갔다 오더니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 가서 그게 이제 대중문화로 주류 문화로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급, B급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화라는 게 어차피 상대성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 B급 감성을 A, B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B급 감성을 MG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G 세대가 좋아하는 병맛에 그러니까 복합도 가능하고 상황에 네.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한국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이런 그 B급 감성으로서 굉장하게 다양하게 어우러지고 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 그런 메시지들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보면 B급 감성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할게요.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6편의 영상을 제작하셨잖아요. 서울, 전주, 부산, 강릉, 안동, 목포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도시는 정부가 지정한 관광 거점 도시고요. 6편을 동시에 집행하신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집행하셨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주, 부산 3편을 먼저 집행하셨고 2단계에서는 강릉, 안동, 목포 3편 그리고 3단계에서는 6편을 동시 집행하셨는데요. 사실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뭐 이런 그 결정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신 데에는 뭔가 전략적인 그런 노림수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계획 당시에는 바이럴 3편만 제작을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편이 론칭이 되고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또 댓글에도 다른 지역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론칭 시점에 맞춰서 1차 매체를 집행했었고, 두 번째는 나머지 이제 강릉, 안동, 목포 편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에 맞춰서 2차 매체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3차는 그 1, 2차에서 충분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달이 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매체 집행을 하고 또 구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가를 확장해서 매체를 집행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 세 지역만 일단 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서울, 전주, 부산. 네네. 그런데 그 바이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이 너무 뜨겁고 또 이제 적극적인 요청이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세 지역이 더 포함된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매체 집행 또 전략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하신 그런 그 빛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집행하신 6편 영상의 노출, 조회수, 인게이지먼트,
관련 키워드 검색량, 게다가 관광공사 유튜브 채널로의 유입, 사실 저희가 디지털 바이럴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KPI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KPI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성과 하나를 한번 골라보시라 이렇게 여쭤보면 뭘 고르시겠어요? 바이럴 영상이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거를 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댓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 같은 경우에 13,000개의 댓글이 달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 엔게이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KPI였다,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럴 캠페인과 저희가 그거의 연장선으로 메인 캠페인을 같이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이걸 바이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밈 현상을 만들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2차 확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운영이 가장 키 전략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가장 주요하게 보여야 되는 건 자연 유발적으로 생겼었던 조회수와 댓글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수도 인게이지먼트 수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튜브 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광고로 태운 게 있고 네. 광고가 확산이 되면서 유저들이 직접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시청한 유저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오가닉 조회수라고 하는데 이 오가닉 조회수도 사실상 평균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 보면은 구글 내에 이제 뭐 저도 다양한 캠페인을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은데 저희가 그 비율 자체도 10% 이상으로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이럴이 엄청 잘 됐다는 지표로서는 오가닉 조회수도 중요한 KPI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인게이지먼트와 오가닉 조회수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회수 높이고 뭐 댓글 정도까지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냥 조회수, 뭐 노출 정도, 소위 이야기하는 임프레션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인게이지먼트라든지 특히 그 오가닉 조회수 이런 것들은 뭔가 소비자들의 마음 자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원고에서 재미있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노출 및 조회에 있어서는 동남아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인게이지먼트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라고 기술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가장 1차 저희가 조사를 인지도 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하다 보면 한국 관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하면 1차 타겟국이 동남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를 많이 알고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가 그다음에 단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회수를 얻기 위한 비용인데요. 이런 비용들이 저렴하게 운영을 했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충성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조회수나 노출수가 극대화를 시킬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미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구미주의 VTR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타겟이 어떤 타겟분들이 반응을 잃었는지 좀 세부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서드파티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프로메틱 광고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TTD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메틱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서드파티 유저들을 분석을 하는 그 어디언스 분석 어널리시스를 좀 했는데 이때 구미주에서 특히 강점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아트와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은 유저들에게서 특히나 이제 높은 VTR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그 관련되어 있는 구미주에서 우리 영상이 그 타겟분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매력도가 있었기 때문에 VTR이 그리고 광고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D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체인가요? 제가 좀 생소해서요. 이게 그 매체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그 프로메틱 광고를 하기 위한 DSP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군요. 네, 이거를 토대로 타겟이 어떤 사이트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 지면들을 이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타겟으로 구매를 하는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는 이 타겟이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 거기 사이트에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전 세계 가능하고요. 예, 전 세계 글로벌리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 세계 국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메인 국가로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유럽과 미주와 그다음에 동남아와 중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아이치, 더우인, 뭐 중국 그 매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아마 영상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그 시청자들께서도 거의 못 들어보신 매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매체의 특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더우인은 틱톡의 중국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 무슨 소치네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원래 틱톡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처음 시작했었던 회사가. 그런데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더우인이라는 회사였고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글로벌리 확산이 되면서 틱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치라는 플랫폼은 말 그대로 중국 내의 대표 영상 플랫폼이라서 저희 한국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TV처럼 중국에도 그런 영상 플랫폼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국은 유튜브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영상 플랫폼이다.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 중요한 지역이지만 상당히 또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 특화된 아이치라든지 더우인, 오늘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틱톡의 중국어 발음, 더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매체 전략도 상당히 빛났던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박을 터뜨리는 게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박을 터뜨리셨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 이로 인해서 다음 캠페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보내주신 원고에 보면 킹덤 프렌즈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 뭐 프렌즈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 캠페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브랜드 마케팅 팀이 키워드를 하나 원고에도 했는데 저가 항공을 LCC라고 그러잖아요. 로우 캐리어,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LCC 프로젝트라고 그냥 한번 정해 봤는데, 이 LCC는 뭐냐면 로컬 브랜딩, 그 다음에 콜라보,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L부터 설명드리면 필더 리듬 오브 시즌 1을 좀 버리기도 아깝고, 그 댓글에서 보면 조선시대 랩이다, 힙합이다, 판소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현대 랩과 힙합은 뭐냐라고, 일단은 이거는 뭐 크리에이티브가 광고 대행사 조만간 들어오면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지역에 청년 스타트업이건 골목이건 문화건 예술 이런 걸 해서 뭔가 현대 랩이나 현대의 표현 방식, 케이팝에도 관계없고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됐으면 좋은 로컬 브랜딩 차원의 또 다른 현대적인 음악 비디오, 관광 비디오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이 콜라보인데, 최근에 보면 그 특이한 콜라보가 강화돼요. 올해 또 AC 2년, AD 2년,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년인데, 이제 온라인도 너무 지겨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할 건데 탑10과 오프라인에 티셔츠를 만드는, 도시별 이미지도 만들고 킹덤 프렌즈 캐릭터도 하는 콜라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콜라보라는 게 특이한 콜라보가 좋거든요.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관광청이랑 하반기에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트래블 버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 전까지는 뭔가 싱가포르 멀라이랑 한국의 킹덤 프렌즈랑 뭔가 온라인으로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펭수 콜라보, 그 다음에 뭐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쿠팡맨까지 해서 지금
다 네트워크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안 들어갔고 현재는 싱가포르랑 그 탑10은 구체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필리코틀러 4.0 리테일 4.0 보면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멀티 채널로 이렇게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가는 모든 인스타그램 인스타 따라다니면서 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없애고 인스타 킹덤 프렌즈를 만들고 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까지 저희의 단점이 온라인은 많이 있는데 오프라인 없잖아요. 그럼 필드리움 코리아 영상 봤는데 그 고장 안동 가면 거기만의 안동 이미지 티셔츠가 있으면 살 거고 킹덤 프렌즈 티셔츠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강화하자. 그래서 뭔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옴니 채널적 성격의 한 가지 메시지를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바바나 그 아마존이 아마존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외로 그 애플이나 저기처럼 다른 업체들은 그냥 온라인 플래그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프라인 플라자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가 최근에 그 막 오프라인 매장을 되게 이쁘게 시애틀에도 궁전같이 만들었고 많이 하는 이유는 네슬레에서 블루보틀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쟁 차원에서 자기네 이미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만들면 셀피를 찍거든요. 그럼 인스타에 등장하다 보면 한동안 블루보틀이 인기가 있다가 스타벅스가 플래그십 매장을 많이 만들고 스타벅스가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보틀이 좀 사라졌어요. 아무리 네슬레라고 해도 스타벅스의 어떤 오프라인, 그 다음에 워낙 온라인 전략, 주문 전략이 워낙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저희로서도 공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특히 킹덤 프렌즈가 아직은 좀 약하니까 연말쯤에는 계속 콜라보해서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 둘 중에 하나는 제휴 들어올 수 있게 목표는 그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1994년에 방문해야 하면서 초롱의 색동을 만들었는데 이게 확장력이 약해요. 그리고 사람 탈 쓰는 공항 행사를 쓰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작년에 그 뭐 디지털 소통의 시대고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될 텐데 그 다음에 문제는 데이비 아커 교수 말했듯이 이 한류 스타나 쓰면 그 스캔들 나든지 아니면 오래 못 쓰고 저작권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뭔가 우리 것을 만들자. 그러자니 라이언 프렌즈나 그 카카오 프렌즈 되게 비싸요. 5억, 10억 달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라이언은 뭐 의장 닮았다 그래서 10억 줘도 하나도 못 쓰게 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제작하고 우리한테 주는 수준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킹덤 프렌즈가 있어서 대등하게 라이언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고객 경험을 차원에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광공사의 향후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머릿속에 확 기억이 되는 부분이 LCC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Very Local Branding 말씀해 주셨고 예. 그래서 단순히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방문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을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문화 자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의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라고 하는 것은 콜라보. 요즘 뭐 콜라보는 사실 관광과 관련된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콜라보 이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캠페인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콜라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커스터머에 해당되는 뭐 한국을 처음 와본 사람 또는 한 번, 두 번 정도 와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 Feel the Rhythm of Korea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관심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 텐데 정작 한국에 왔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심이 더 증폭되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돼야 될 텐데 오셔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거나 아쉬움을 느끼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LCC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앞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되신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킹덤 프렌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킹덤 프렌즈, 팀장이 대단하시네. 제가 화면 가득히 한번 띄우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참에 한번 킹덤 프렌즈 소개도 한번 하죠. 뭐 호랑이, 곰, 까치 이렇게 세 마리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의 이름은 호종이라고 부르셨고, 곰은 무곰이, 까치는 까우니 이렇게 부르셨네요. 예.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날치 밴드나 앰비기어스 컴퍼니, 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 캠페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건가요? 현재는 저기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랑 트래블 버블이 연말에 되면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 영상이 필더 리드모컬에 되게 히트를 쳐서 싱가포르 관광청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러 갈 때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데서는 뭐 콜라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조차도 콜라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영상은 저희가 우리 산업의 국악이나 전통이나 현대에 워낙 많아서 다른 국악 그룹도 많고 현대 그룹도 많아서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한번 또 이렇게 붐업이 딱 되면 뭐 약간 좀 지루하거나 좀 식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 캐릭터들 킹덤 프렌즈들의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혹시 진행 과정 또는 촬영 과정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뭐 이런 거 한 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팀장님이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현장에 참여하시면 뭐 워낙 분위기 메이커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원래 다른 고궁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뭐 대행사가 아닌지 딴 데인지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문화 콘텐츠 담당해서 예전에 창덕궁 행사를 되게 여러 번 해서 거기 과장님 전화 드렸더니 덕수궁에 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가지고 어렵게 갔고 그분이 또 재테크를 여러 번 해서 몇 번 찾아갔는데 못 뵙고 결국은 현장 당일날도 어렵게 그러니까 또 약간 고궁 실무자가 보기에는 다른 분이 보기에는 이제 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의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좀 뭐라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특이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행사 A가 되게 황당해서 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관이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돼서 1박 2일 같이 나간 이승은 A랑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때 떼약볕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막고서 그날 엄청 탔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생충 관광지도 사실은 산에서도 그렇고 저희 담당 CD도 그닥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차장님이 워낙 강력하게 기생충 원래 구미주지사 갔다 오셔서 강력하게 찍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주장을 안 했어요. 거꾸로 두 번째 새 영상은 철저하게 막판에 개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시즌 1이 히트쳤지만 시즌 2가 광고가 단순히 성공하지만 시즌 2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막상 광고를 찍고 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시사에 소용없거든요. 광고는 재촬영이 힘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코로나가 있어서. 그래서 막 꾸겨놓거든요. 강릉은 뭐 컬링도 꾸겨놓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단원제도 꾸겨놓고 뭐 카톨릭 춤추는 거 다 꾸겨놓고 다 넣고서 뺄라 그랬는데 저희 사장님, 장관님 시사회인데 다 좋다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특히 강릉편은 완벽하게 3대 종교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엄청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후속 3편 중에 강릉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ECD님 유명하신 HS ECD님이
광고는 심플이다. 저도 그거 동의하면서도 그냥 일단 꾸겨 넣었는데 그게 통할 줄 몰랐어요. 한 두세 개 컨텐츠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가가지고 오히려 강릉이 티친 거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일종의 B급 정서를 상당히 잘 이렇게 어필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상당히 그 촬영 과정에서도 에피소드도 많으셨던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캠페인 성공에 박민정 차장님이 여러모로 기여를 오늘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팀장님, 박민정 차장님,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이은총 과장님 모시고 이번 캠페인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뭐 사실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범 내려온다, 이 해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었는데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길 바라겠고, 또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킹덤 프렌즈들이 많은 또 활약을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ee you. 고맙습니다.